네, 안녕하세요. 브라스코의 루카 부장입니다. 자, 그 트리니온 분들 분석 영상을 이제 보시고 본격적으로 예약도 많이 주시고 특히 붙박이 관련해서 수납 관련해서 이제 좀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많이들 관심을 갖고 찾아오시는데 전화를 좀 받았어요. 우리 126 타입 대형 타입부터는 제가 너무나 평면도가 많은 관계로 좀 공간이 좁은 평면 타입 위주로 제가 영상을 사실 찍었는데, 알고 보면 우리 126 심지어는 142 타입 분들도 우리에 대한 얘기는 없지 않냐. 물론 기존에 있는 100이나 112 타입을 참고로는 이미 하시고 전화를 주시는데, 그래도 우리 평면 타입에 대한 설명도 해주세요 라는 요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작에 올려 드렸어야 되는데 만들기로 약속을 해드렸거든요. 근데 예약이 막 밤 12시까지 차 있다 보니까 저도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은 좀 낮에 시간이 빈 관계로 제가 영상을 이제 간단하게 딱 세 가지 타입 126A, B 그리고 142 타입 위주로 해서 제가 한번 찍었고요. 여기 관련돼서 이제 또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사람마다 취향이 다 다르고 상황도 다르기 때문에 어차피 개별적으로 찾아오셔서 예약은 하고 디테일하게 설명은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본인들의 타입을 한번 쭉 설명을 드리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놨어요. 그래서 영상 잘 봐주시고요. 어차피 사전 점검 이후에 또 생각들이 다 달라지시니까 그때 또 그 현장에서 제가 어떤 126 타입에 관련 그런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그것도 잘 저를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는 안 누르셔도 돼요. 저희는 어차피 정보의 장일 뿐이니까. 그래서 그걸 잘 보시고 본인 집에 맞게 잘 소화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126A 타입부터. 안녕하십니까, 브라스코 루카 부장입니다. 자, 저 따라오세요. 보시는 것처럼 이사를 갔고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저희 기존에 있는 가구 매장하고
제가 추구하는 이런 전시장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클라이언트 분들, 저희 소비자분들하고 조금 친한 제 주변 사람들하고 이제 또 저희 어벤져스 팀, 저희 중문, 그리고 간접 조명, 실링팬, 그리고 커튼, 주방 이쪽에 있는 이제 제 모든 협력업체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공동 전시관을 하나를 꾸몄어요. 이건 뭐냐면 이제 저희가 실제적으로 설치하는 제품들을 실제적인 아파트에 맞춰서 한번 꾸며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원래는 이 중앙에 있는 소파가 없었어요. 저희는 그냥 이 거실만 한 2개 정도만 꾸미려고 했는데 중간이 좀 헝하다 보니까 그냥 다른 몇 가지 저희 제품들을 집어넣고 이쪽으로 한번 봐주시면 제가 우리 조 팀장이랑 같이 아직 완성이 주방은 30%밖에 안 되는 게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 이쪽에 있는 옵션들을 바꾸실 수 있게 신축도 AS를 계속 받으시지만 실제적으로 전체를 뜯어내는 게 아니라 이 위에 있는 제품들만 부분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거를 재현하려고, 그리고 저희 플로팅 선반도 직접 실물을 보셔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부품들이 아직 안 와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다 완성을 못 시켰어요. 좀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냉장고장 다 짤 거고, 이거는 보시는 것처럼 우리 엣지 냉장고장 홈바, 그리고 또 신축만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식탁과 아일랜드를 이렇게 소위 말하는 깔맞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저희 수입 주방 쪽도 좀 하이엔드 고객분들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설치를 해놨습니다. 반면에 이제 소파 같은 경우는 그 유명한 반다이크 소파, 왜 이게 25평에도 들어가는지를 표현해 주려고 이렇게 한 거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여기에 이제 TV를 걸 건데 지금 막 너무 바빠가지고 지금 일단은 중요한 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번 끊고 다음 방 갈게요. 들어오세요. 네. 여기는 저희 한국에서 적용할 수 있는 모든 붙박이 종류를 다 진열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먼저 자재부터도 저희가 투트랙으로 가요. 일단 저희는 SK하고 한솔 거만 쓰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은 저희는 한솔 라솔라를 많이 쓰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불장이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H사에서 많이 찾는 소위 말하는 갤러리장인데, 옷 대신 제 제품 좀 넣어놨습니다. 저희 집에 놓는 걸 와이프가 싫어해가지고. 아무튼 간에 이 보시면 이런 식으로 갤러리아장이라고 오픈, 양쪽을 어떤 여성분들이 많은 옷을 한꺼번에 결정장에 걸리고 옷을 고르실 때 쓰기 좋은 제품이고요. 어떻게 보면 슬라이딩과 여다지의 혼합형, 하이브리드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이런 거는 저희가 막 어떤 중문이라든지 아니면 예전에 루버 셔터라든지 이런 거에서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저희는 사실은 하드웨어를 좋은 걸 써서 걱정은 없지만 이거 잘못 만들면 굉장히 하자가 많이 일어납니다. 저희야 자신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통상적으로 가장 저희 옵션에 많이 들어가는 구성을 보여드렸고, 하드웨어 같은 거 다 저희가 업그레이드 했고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굉장히 고가지만 저희가 일반 사람들도 액세스하기 쉽게끔 만들어 놓은 가방장입니다. 잘 보시면 이런 게 조금 달라요. 스위치가 없어요. 알아서 이렇게 디밍도 되고, 문이 열리면 자동적으로 켜지게끔 하는, 문을 닫으면 자동차가 꺼지고,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화장대 같은 경우도 저희가 서랍이 굉장히 깊고, 타사하고 좀 다른 게 이 조명 자체가 함몰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위에다가 붙이거나 이렇게 부착을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전기선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기성 가구 중에서는 말 그대로 디밍도 가능해야 되고, 밝아지죠. 그 다음에 다시 어두워지고, 이게 가장 베스트 상품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제가 맨날 말씀드렸던 여자분들이 화장품 두세 개만 쓰신데도 불구하고 몇백 개 있잖아요. 이거 다 여기다가 집어 넣으시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화장대 부분도 한번 제가 강조해 드렸고, 요게 좀 특이할 거예요. 요게 이제 국내에서는 많이 볼 수는 없지만 슬라이딩 제품인데, 보통 슬라이딩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배불뚝이처럼. 그게 되게 보기 안 좋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소셜 미디어에서 봤던 이런 인스타나 이런 뭐라고 하지? 그 페이스북 릴스 이런 거 쇼츠에서만 봤던 외국에 있는 그런 멋진 붙박이가 실제적으로는 저희 쪽에서도 가능하다는 거.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슬라이딩 자체를 좋아하지를 않아요. 예. 왜 그러냐면, 저희 PD님 저쪽에서 저 한번 찍어주시면, 제가 맨날 말씀드렸던 이렇게 홍진경 씨처럼 키가 큰 날씬한 이런 걸로 이렇게 좀 천장도 더 높아 보이고 길어 보이게 하려고 하는 거지, 이거는 어떻게 보면 깔끔하다고는 하지만 그냥 뚱뚱해요. 그리고 이것도 지금 원래는 손잡이가 없는 제품으로 가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이거를 좀 편의상 이렇게 잡아당기라고 이렇게 손잡이인데, 저는 솔직히 여기에 있는 제품 중에서 이렇게 손잡이가 보이는, 하다못해 파놓는 손잡이조차도 좋아하진 않아요. 저희 가장 큰 매력은 누가 봐도 JC 손잡이, 즉 아무 생각 없이 아무데나 만져도 열리고, 실제적으로 반대편도 홈을 파서 이렇게 열 수 있는 이런 형태를 가장 선호합니다. 깔끔함. 그리고 전에 있는 전시장에서는 마이너스 몰딩을 그냥 말로 팔았는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끝까지 몰딩 위에까지 간섭 없이 올라간다는 거를 꼭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고, 뭐 인터넷에서도 많이 보셨지만, 그리고 예, 저희가 좀 여러 가지 색상 구현해내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던 부분이고, 이것도 보면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저희가 한 30자 정도를 만들어 봤고, 이쪽 부분은 제가 왜 이렇게 설치를 했냐면, 이게 지금 천장이 2700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좀 고층 천장고가 2500 이상 되는 아파트들도 종종 있거든요. 특히 서울에 있는 재개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조금 밸류업, 좀 업그레이드를 건설사에 많이 조합들이 요청하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일반 분양에서 봤던 우물천장 안쪽 2400에 일반 천장고 2300보다는 조금 더 밸류업을 해야죠. 그러면 천장고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뭐 메이플자이, 트리니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개포, 반포, 특히 송파 이쪽에 있는 아파트들 중에 천장고가 2500 이상인 아파트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런 일반 붙박이를 놓게 되면 위에 굉장히 보기 싫은 머리띠 하나가 생기게 되는 거니까 좋아하진 않죠. 왜냐하면 인테리어를 하진 않아도 자체 우리 기성 가구를 이용해도 인테리어 된 집처럼 보이는 거를 좋아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같은 거를 제가 많이 했어요. 이거는 이제 블룸사의 하드웨어인데, 키가 안 닿는 분들 위해서 이렇게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는 제가 크게 추천드리는 부분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천장이 부딪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저희가 만들 수 있다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거고, 실제적으로 이 판 자체가 지금 촬영하는 목적이에요. 이 판, 이게 한 판으로 나와요. 예.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소비자들이 의아해하는 게, 아니 마이너스 몰딩을 다 하는데 왜 이거를 자랑처럼 얘기를 하냐. 휨 방지가 돼 있는 제품을 구매를 해야 돼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휨 방지가 어떤 부분이냐면, 뒤쪽에 쇠를 이제 어떤 철심을 박는, 어떤 지그를 박는 그런 방식을 선택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끄트머리가 휘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애초 당초 처음부터 제조를 할 때 휨 방지 기능이 있는 합판 MDF LPM을 써야 돼요. 이 자재가 휨 방지가 안 돼야 돼요. 그게 제가 실제적으로 몇 개 회사를 이제 명칭을 쓰면 그게 조금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설명드리면, 아까 제가 언급했던 그 두 개 회사 거만 저희 수준의 휨 방지를 완벽하게 구현해낸 거 있어서, 중저가인
SK케미컬의 리도어와 가장 하이엔드는 한솔 PET를 쓴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도 2700 이상 되는 거는 5가지 색깔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색깔 중에서 저희가 골라야 되는데, 다행히 포그 그레이라는 색상이 4 곱하기 9, 즉 한자가 30cm니까 1m 20에 2700 합판이 나오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 가장 최고가에 있는 이 보드를 사용하는 회사가 많지는 않겠죠. 또 하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총알이 좋으면 멀리 나가냐? 그건 아니죠, 여러분. 총 자체도 성능이 뛰어나야죠. 저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몰딩을 지향하기 때문에 실측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실측이 한 집당 한 3-4시간 걸려요. 뭐하러 이렇게 실측을 오래 하지? 예, 설치가 2-3시간 만에 됩니다. 예, 하루 종일 걸리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지금 여기 있는 매장인 거의 어떻게 보면 거의 한 23m, 24m 되니까 이게 자수로 따지면 지금 몇 자예요? 83 자수 갑자기 계산이 안 된다. 자수를 몇 개죠? 80자인가요? 거의 그렇게 되죠? 예. 이 정도도 저희가 8시간 만에 끝났어요. 굉장히 빨리 끝난 거 아니에요, PD님? 네, 맞습니다. 아니, 이거 하는 데가 보통 막 4-5일 정도 걸릴 텐데, 그 이유가 저희가 이모스 시스템이라는 거를 국내 몇 개 안 되는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전 세계적인 시스템인데, 이게 뭐냐면 모든 기계들을 CAD 컴퓨터와 전산과 와이파이가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현장에서 스케치를 하거나 현장에서 실측을 하면 정확하게 구현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에 뭐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보면 뭐 현장에서 고수가 이렇게 직접 재단을 하고 문도 재단하고 굉장히 좋아 보이죠. 그리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인데, 그게 저희 쪽에서는 불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실측하는 순간에 그냥 3D 프린터처럼 그 제품이 만들어져 옵니다. 그래서 실측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오래 걸리고, 실측을 정확히 하는 순간에 정확히 퍼즐 맞춤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자가 가려져야 안 가려져요? 하자들도 가려지게 되는 그런 붙박이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거지로 만들어지는 물건을 껴 맞춰서 그 틈새를 메꾸는 방식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 집에 맞는 제품이 들어가는 거죠. 그게 천장고가 높든 낮든 상관없이 이런 식으로 그 자재도 가장 좋은 자재를 대량 구매함으로써 중저가 정도로는 저희가 맞춰놨고, 한 중간 가격 정도는 맞춰놨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도 저희 찾아오신 분들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오시지만, 결론적으로는 제가 어떤 특정 아파트에 또 어떤 특별 공동구매 할인을 적용시키는 아파트도 있고, 또 어떤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대량으로 미리 포캐스트를 받기 때문에 또 단가가 늦춰지고, 이런 계획적인 판매를 하다 보니까 어떤 특정 단지에서 인콰이리가 많이 들어올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저렴한 가격도 나올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희 매장을 한번 소개를 시켜 드렸고, 그 분석 영상 쪽에 적용되어 있는 그런 제품들이 이런 식으로 진열이 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새로운 매장에서 루카 부장이었습니다. 자, 우리 트리니원 분들은 기존 분들하고 다르게 제가 좀 설명드려야 될 게 있어요. 이게 최고로 높게 나올 수 있는 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저희가 재단은 했죠. 1m 20에 2700이 나옵니다. 이렇게 판이 크면 무조건 휘어져요, 타사 제품은. 그래서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단가도 더 비싸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인테리어 업체라든지 어떤 도매 소매를 걸치면 걸칠수록 나름대로 정비례식으로 마진이 많이 올라가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어떤 가격적인 부분이 아니라 어떤 하자적인 부분인데, 많은 분들이 이해를 잘못하시는 게 무조건 마이너스 몰딩이 판 문짝만 큰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는 이 안에 있는 통도 기본 통에서
주문 제작을 해서 더 키우냐, 완전히 끝까지 가냐, 적당히 좀만 늘리자, 이런 식으로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우리 트리니원들은 제가 메이플 자일을 좀 컴페어할 수 있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는 게, 메이플 같은 경우는 천장고가 2500이었어요. 일반 천장고가. 우물 천장 거실 2600 말고 우리가 붙박이를 세웠을 때 그 천장, 그게 2500이었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보다도 20cm가 더 높았죠. 자, 그러면 기존에 있는 합판 사이즈인 2400을 적용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위에가 붕 뜨니까, 이제 틈새가 발생하니까. 그래서 합판은 어차피 2400 또는 2700으로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트리니원이랑 마찬가지로 2700짜리 이제 합판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문제는 이 안을 이제 끝까지 쳐 올리냐, 아니면 그냥 안에는 그냥 일반 통으로 하는 게 낫다. 어차피 충분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물건을 적지 않는 데는 이상이 없다. 그거는 또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천장 높이의 2400에 맞춘 붙박이는 이 안쪽에 있는 높이도 낮아요. 그냥 똑같이 2400에 들어갔을 때 저희 제품은 처음부터 속몰딩이라고 해서 이 안쪽도 통을 더 높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서랍이 깊어야 돼요. 이런 서랍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이 서랍이 깊어야 돼요. 소비자들은 깊은 서랍을 원하거든. 예. 그래서 이런 깊은 서랍을 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소비자들이 말하는 거는 이 안에 있는 통이 지금 인터넷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한샘이나 리바트나 뭐 영림 붙박이나 우리 누림이나 브라스코나 다 똑같겠지 한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안에 있는 것도 각 회사별로 규격화가 되어 있는데, 어디에 규격화가 되어 있을까요? 당연히 한 2250, 2300에 규격화가 되어 있어요. 왜? 한 2000, 2100 이 정도의 규격화가 되어 있어요. 이 정도에. 왜냐? 그래야 빌라에도 들어가고 아파트에도 들어가고. 그럼 결국은 이 위에는 몰딩의 크기만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그게 너무 싫거든, 저희는. 그래서 저희는 각 아파트마다 제가 분석을 해드려서 실측도 가면서 이 아파트에 본인이 높이를 이 정도 할 건지, 아니면 나는 키가 작아서 이렇게 할 건지, 아니면 나는 위에 키가 작아도 이불장을 아예 위로 올려버리자. 그래서 이제 저희 메이플 자이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위에 있는 공간을 갖다가 다 이불장으로 쓰셨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은 그렇게 하게 되면 인테리어 회사에서 견적을 받으면 붙박이가 뭐 예산 200만 원인 게 300만 원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항상 불만이었던 거는, 왜 칼국수 집들은 밀가루 가격이 올랐을 때 1000원씩 올릴까? 라면은 237원 올렸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제조를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야, 우리는 자재가 오르는 건 사실이지만 237원이 오르면 딱 237원이 올랐다라는 거를 보여드리면서 이 가격에 적응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저희는 애초당초부터 자재가 올라도요 소비자들이 비싸다는 느낌을 못 받으셨나 봐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어느 단지라고 명명하진 않겠는데, 뭐 2030년에 입주하는 분들이 아직 집도 안 본 사람들인데, 그때 있는 잠재 고객을 잡으려고 앞으로 자재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 가격에 나중에 설치를 받으시려면 지금 선주물 하셔라 라는 식의 유혹이 많은 것 같아요. 어디서 말 같지 않은 소리인 것 같고요. 과연 3년 뒤에 그 가구점에는 그분이 계속 일하고 계실지도 먼저 의문이고, 두 번째는 어차피 기본적인 거에 대한 견적을 내드렸기 때문에 향후에 그 집에 사전 점검을 가서 이 부분은 마무리판도 하나 들어가야 되고 이쪽은 좀 보강을 하셔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일반 소비자들을 충분히 어떤 추가 금액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180만 원에 190만 원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3년 뒤에 이 자동차가 180만 원이 올라도 우리는 360만 원이 아니라 180만 원을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그게 아니라 그때 가서는 근데 요즘에는 타이어 사이즈가 크게 나와서 휠도 아마 새로운 걸로 바꾸셔야 돼요. 안타깝네요. 근데 그런 거는 저희도 그때 예상을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고, 모든 회사들이 마찬가지라서 그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추가하시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 가격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2030년 입주하신 분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오고 계신데, 저는 항상 가계약서 쓸 때 계약서는 받아놔요. 왜냐면 이분이 일찍 왔다는 증빙을 남기기 위해서. 하지만 2030년면 전쟁이 2번 터질지 어디에 핵포탄이 떨어질지 그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제 생각인데 어느 정도의 투명성, 즉 자재가 얼마 오르는지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하는 회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견적서를 보면 몇 년도, 작년도에는 이 부분이 얼마 올랐고 이 부분이 얼마 올랐고를 모두 다 확인할 수 있는 견적서를 드립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는 지금 파나 10년 뒤에 파나 그 마진 스탠스는 비슷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지금 지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 단 저는 사전점검 전에 오신 분들하고 사전점검 이후에 오신 분들은 먼저 오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위해서라도 저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공동구매로 따지면 1차 박람회 때 오시는 분들하고 2차 박람회 때 오시는 분들하고 가격이 같다고 저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같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먼저 오시는 분들이 나름 그 업체를 믿고 계약을 해주셨는데 어차피 3개월 뒤에 오나 1년 뒤에 오는 그분들은 가격이 만약에 같다면 먼저 오는 분들은 좀 명분 싸움에서 졌다고 보거든요. 좀 안 좋은 말투로 얘기하자면 호구된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후기를 보고 2차 박람회 때 못하셨던 분들이 오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예민한 문제이긴 한데, 뭐 입주 청소 같은 경우는 뭐 한 달 뒤에 왔다고 해서 갑자기 30-40만 원 더 받으면 솔직히 제가 소비자더라도 좀 안 할 것 같은 느낌은 들긴 들지만, 저는 분명한 거는 제 분석 영상을 보시고 아, 이 업체가 괜찮다, 여기에는 제품이 궁금하다, 그래서 딸랑 전화 한 통화로 얼마야? 이렇게 물어본 분들은 제가 소위 말하는 우리 삼성전자 동네로 따지면 삼성스럽지 못하는 행동인 것 같고, 아, 너 영상을 잘 봤어, 우리 루카 부장님 영상을 잘 시청했습니다, 이런 북박이나 화장대나 뭐 쇼파나 식탁의 주문 제작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품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예약하신 분들은 지금 가격도 안 물어보셨단 말이에요. 물론 예산 세우신 분들은 이게 2천만 원이면 안 살 거 아니에요, 이 한 통이. 대략적으로 러프하게는 대답해드려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뭐 L사나 H사에 있는 제품보다는 오히려 더 저렴하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인테리어 쪽에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 제품의 50% 가격이다. 이 정도만 제가 러프하게 말씀드리니까 굉장히 많이들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동구매입니다, 여러분. 공동구매 현장에서 물건을 진열하는 게 공동구매 아니라 그 해당 아파트의 특성과 어떤 색상이라든지 그런 고객분들의 연령층 또는 어떤 성향에 그 맞는 제품을 미리 선정을 하고 그거를 타입별로 얼마나 어떤 견적으로 들어갈지를 제대로 분석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공동구매예요. X6 BMW를 위한 어떤 뭐 미러나 매트 튜닝을 공동구매를 어떤 자동차 동호회가 진행을 한다면, 아, 이거 BMW 로고가 적혀있는 이 매트를 팝니다는 말 같지 않은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X3, X5, X6, 530 이런 모델마다 다 안에 있는 공간이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어떤 특정, 자꾸 자동차에 비유하면 안 되지만 제가 그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어떤 특정 BMW 동호회가 있다면 정말로 모델별로 그 딱 관심사를 가진 그들을 위한 맞춤 제작형 제품을 내놔야 이 사람들이 우리 50명 이상 모이면 가격이 더 싸진대. 이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의 공동구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저도 사실은 어떤 공동구매 참여를 많이 했는데 그때 당시도 이런 시스템을 쓰긴 썼지만 지금은 사전점검 동행하는 요청하는 단지들이 원체 많아서, 그리고 제가 해외 그 아웃소싱 하느라고 또 출장이 많아서 이제는 아쉽지만 이런 금토일 또는 토일에 행해지는 공동구매 행사에는 굳이 참여 안 하고 저 자체가 어떤 여러 가지 용품을 한 자리에 모아놔서 팔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트리니원 분들은
여기가 너무 멀다. 우리 동탄 여기까지 어지가냐. 동탄에서 이사 왔는데 여기가 지금 현재가 기흥 IC 근처라서 저 어제도 반포 쪽으로 저희 클라이언트 한 분을 모셔다 드렸어요. 버스 타고 오신 분한테. 그래서 굉장히 가까운 거리라고 보시면 되고, 차가 막혀서 그렇지 그 퇴근 시간대, 출근 시간대만 피해서 오시면 분명히 예약을 하시면 제가 이 제품을 꼭 한번 시연을 해드리고 싶으니까 사진으로만 보지 말고, 이게 몇 억짜리 집입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제품은 만져보기도 해야 되고 두들겨 보기도 해야 되고 냄새도 맡아보기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그 정말 긴 영상을 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입주 축하드려요. 트리니 원분들. 자, 안녕하세요. 브라스코의 루카 부장입니다. 자, 지금 저희 영상을 보시고 저희 전시장으로 오신 분 중에 126 타입 이상 되시는 분들이 몇 분이 오셨어요. 근데 문제는 왜 우리 거 영상을 안 찍었냐고 물어보니까 저 오늘 이제 찍을 예정이거든요. 근데 어제 손님들이 너무 많이 와서 어제 원래 찍어 드렸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시간이 조금 지체되긴 했는데 아직 사전 점검 하려면 2주가 남았으니까, 2주가 아니죠. 열흘 정도 남았죠. 제가 빨리 찍고 편집하는 방향을 잡아보도록 해볼게요. 근데 차라리 잘 된 게 오늘 저희 리브싱크 사장님이 오셨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지금 계속 세계 쪽하고 위례 쪽하고 지금 저희 소비자들 걸 해주고 있는데, 네. 여기 매장 트리니온 분들이 이거 왜 완성 안 됐냐고 하니까 이제 오늘 부랴부랴 시간을 짬 내가지고 이제 네, 해주시는데, 하고 일주일 안에 완성돼야죠. 근데 차라리 잘 된 게 지금 물론 바쁘시지만 요거 관련해서 내가 몇 가지를 제가 좀 질문을 해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네네. 이게 이제 B타입 계열이에요. 타워형 계열인데 지금 이거 딸랑 하나 받았어요. 그러니까요. 좀 이거 솔직히 말해서 수납 되게 부족하지 않나요? 너무 부족하죠. 물론 천장고가 높긴 높지만 이 위에 먼지 쌓이는 것도 사실은 마음에 드신 분들은 저의 경험에는 없고, 네네. 이게 이제 다른 사진을 한번 또 보면 제가 지금 모델하우스에는 없지만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거 하나 후드 아니야? 이거 후드? 네, 아니, 후드. 이쪽 후드고 이쪽에 또 플립 아, 그게 하나가 나왔는데 네네. 창문이 크면 뭐에 지금 그릇을 쌓아놓게 생겼는데 그렇죠. 리빙박스로. 그리고 이런 부분도 지금 보시면 이게 아까 그 타워형 쪽에 그 옵션을 안 했을 경우에는 이건데, 창문이 왜 이렇게 큰 거야? 여기 원래 해주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발상에서 나온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납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요? 조 팀장님? 그렇죠. 이게 너무 없으니까 딱 봐도 어느 정도 없어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또 일을 하셔야 되니까 저희 그 매장에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쪽으로 한번 와주시면, 네. 지금 저희 우리 한솔 자재로 뒤에 마른 판이 있잖아요. 여기 네네. 이제 세트장이니까 이게 그 세라믹이라고 칩시다. 그 포세린. 네네. 그러면 여기 지금 딸랑 하나가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거 되게 좋은 거는 맞아요. 근데 그게 그럼요. 나쁘다는 게 네. 아니라 그걸로 어떻게 그릇을 다 넣어. 그렇죠. 왜냐면 아래에다가 넣으면 되지 하신 분들이 있는데 싱크볼 밑쪽에는 필터로 가득 차 있죠. 그렇죠. 식세기 하나 집어넣으면, 오븐 하나 집어넣으면 얘는 손 놓을 데가 없어. 네. 넣을 데가 없어요. 근데 홈바도 넣을 데가 마땅치가 않아. 그렇죠. 그래서 그 비트 공간 얘기가 나온 거야. 근데 네네. 원래 우리는 불법적인 일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그 함부로 하면 안 돼. 뭐 그거는 근데 이제 예민한 문제니까 제가 함부로는 얘기는 안 하고, 그럼 뭐 알아서들 하시면 되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비트 공간이 있을지언정 너무 멀잖아. 여기서 일을 해결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주방에 그래서 갈 수 있으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야. 만약에 다른 데처럼 벽지나 일반 가벽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포세린으로 돼 있어도 이렇게 매달려 놓는 게 가능하죠. 네네, 다 가능하시고. 다 나는 타공하고 지금- 해서 보강하고. 나는 지금 무슨 생각이냐면 이게 아까운 거야. 이 예전에 있던 이게 네네. 이거를 떼라는 얘기가 아니야. 내 얘기가 여기 옆쪽에다가 창문 앞쪽에다가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 이거 어차피 환기 자주 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아니면 하다못해 여기는 놔두고 여기 하나는 놔둬도 되잖아요. 네네. 사검을 한번 가서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얘랑 연결되게, 네. 아니면 얘를 메꿔버리고 위쪽을 네. 그냥 말 그대로
우리 걸로 따지자면 이거라는 거지. 에이, 차라리 자재 있는 게 잘 됐다. 여기가 비어 있잖아, 이 부분이. 네네. 그럼 이 부분은 메꾸고 여기 창문 있는 부분에 하고 싶은 사람들만 나 창문을 왜 가리는 거야 저 사람이. 그럼 안 하면 되는 거야 그거는. 그렇죠. 근데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이거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쭉 연결돼서 하고 그 다음에 창문 하나는 노출시키는 게 나을 것 같아. 네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죠 저희 쪽에서. 네, 가능하죠. 예. 그래서 이게 일단은 제가 영상에서 말하는 섹션 1이라고 할 거예요. 섹션 1은 주방의 상부장 보강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저희가 사전 점검을 들어가 봐야 돼요. 네네. 두 번째는 이거예요. 저 한번 이렇게 잡아서 찍어주세요. 네. 자, 기존에 아일랜드가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네. 트리니원이. 네. 그럼 이거 옵션으로 더 크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이 이거를 직접 연장을 싸제로 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새카맣게 나왔어. 네네. 근데 새카만 거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싫어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럴 경우에 이게 저는 이걸 생각했어요. 이거를 치우면 바닥이 시멘트 될 확률이 있지 않나요? 확실한 건 아닌데 그런 아파트가 그렇죠. 많았어요. 네, 대부분은. 대부분 그렇죠. 트리니원이 아니면 다행인 거고 그러면 이거 그냥 철거하면 되는 거고 네네. 그게 아니면 일이 커지지 않나? 그렇죠. 바닥 마감도 신경 써야 되니까 그때는. 이 부분만 마감 색깔 틀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금액적으로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거 네. 순정 자동차 잘 나오는 거를 싸구려로 튜닝하는 상황들도 생기잖아.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제안한 거는 넓어요. 126타입, 142타입은. 그러면 이 아일랜드를 한쪽에서만 수납이 아니라 이쪽에서도 수납을 할 수 있게끔 한 게 가능하죠. 네네. 근데 기존 게 만약에 여기까지밖에 안 왔어. 네. 그럼 이쪽은 이쪽에서만 열리게끔 돼 있어. 네. 그럼 이거를 뜯어내는 것보다 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거를 좀 더 넓게 하되 원래 있는 자리는 보강을 하고 네. 앞쪽에 있는 거는 처음부터 자기가 원하는 양면형으로 양계형으로 만들고 저희 포세린을 구매를 해가지고 밝은 걸로 위에를 덮어버리면 이쪽 거실에서 봤을 때 티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그러면 이제. 네. 그게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 있는 바닥도 안 바꾸고 어떻게 보면 성형 수술은 아닌데 화장을 한 거지. 겉으로 네네. 보면 여자로 따지면. 그래서 제 얘기는 이거를 갖다가 이거 자체를 뜯어내는 것도 물론 하나의 방법이지만 아예 전체 인테리어 한 사람 그렇게 하시라 그래. 근데 제 소비자들은 뭐 방법이 없을까요? 바닥은 혹시 구해줄 수 없는 못 구해. 건설사랑 똑같은 거 못 구해. 모자이크 드는 거예요. 네. 예. 관리소 쪽에다가 살는 방법은 있는데 지금 여기 트리니원 같은 경우는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지만 진짜 개나 소나 다 가서 다 살려고 하니까 아마 건설사가 첫 번째 몇 명이 사면 이제는 그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왜? AS 자재가 부족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 생각인데 요게 원래 순정이라고 친데 거의 맞을 거예요 사이즈가. 네. 그러면 저쪽 앞부분에 좀 대면형 주방을 좀 더 넓게 하고 싶다. 식탁은 소파 뒤에 놔둘 테니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은 자기가 원하는 크기로 이쪽에 원래 있는 자리는 그냥 좁은 수납장만 보강을 하고 나머지 이게 없다고 생각한 부분은 원래 하고 싶은 대로 양계형으로 만들어서 이 판만 똑같이 위에 해서 4천 정도로 이렇게 길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 네. 그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 비용적으로 이걸 뜯어내고 바닥 고치고 이걸 새로 짜고 그거보단 낫고 또 하나가 실제적으로 보강을 한 거지 우리가 밑에 있는 바닥이나 기존의 아일랜드를 뜯어냈어? 안 뜯어냈어? 그거는 안 그대로, 뜯어냈지. 네. 또 하나가 있어요. 사실 일이 커져요. 아마 트리니원에 있는 거는 밑에 전기선도 매립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그냥 바닥을 까는 걸로 끝날 문제가 아니야. 어떤 저 사람은 되게 못하는 인테리어 업체들이랑 일을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기존에 있는 아일랜드 건설사께 쉽게 얘기하면 자동차로 따지면 기존에 있는 제품을 튜닝을 못해. 요즘은 자동차도 튜닝 못하잖아요. 네. 왜? 그거 손 잘못되다가 ECU 그 전장장치 에러 떼요. 그렇죠. 에러 떠요. 네네. 와샤액도 순정 거를 넣어야 되는 시대가 왔으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기존에 있는 거를 유지하되 그 위에 옷을 하나 입히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고 아까도 상담 중에 한 분이 필름지 얘기를 꺼냈는데 저는 필름지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잖아요. 팀장님. 그렇죠.
저는 필름지 하겠다는 사람 하면 안녕히 계세요, 딴 데 가세요. 아예 인연을 안 만들어. 왜? 저는 AS 전화는 안 받을 거야. 아예 AS가 안 나는 상황만 연출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필름지로 보강하고 그렇게 할 바에는 새로 판을 그냥 문짝을 바꾸는 게 현명하니까 그 방법 밖에는 안 해요. 부득이한 경우가 있긴 있는데 그거는 최후의 수단으로 우리가 쓰는 거지. 처음부터 리브싱크 우리 조우리 팀장이 오셔가지고 아 이거 필름지 깔끔하게 하세요, 색깔 예쁜 걸로, 이렇게 하신 적 없잖아요. 왜냐면 그거 없죠. 지금 한 네. 2년 뒤에 안에 전화가 와 안 와? 문제가 많아요, 그게. 굉장히 하다 보면. 문제가 많아요, 그게. 왜냐면 그게 열에 취약하기 때문에 습기도 가장 그렇고. 열이 많은 데가 네. 어디야? 주방, 안방, 거실 중에. 주방에. TV가 지가 더우면 얼마나 더울 거야. 여기가 제일 더운 데야. 그러니까 요즘에 여기에 시스템 에어컨이 달려있는 거고, 그래서 실링팬 하라는 거야. 여기까지 냉기가 좀 돌아야 된다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우리 조 팀장님도 저걸 완성해야 되니까 여기서 마치고, 제가 말했던 아일랜드에 대한 보강은 섹션 2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한번 끊어주세요. 네. 자, 이게 이제 좀 와닿을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84 B타입인데 요런 부분 있잖아요. 네네. 요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고급스러운 타일로 업그레이드 되는 건 알아요. 네. 근데 타일이 고급스럽고 리빙박스 놓는 게 맞는 거야? 아니면 수납이 돼 있고 바닥에 아무것도 없는 게 맞는 거야? 깔끔한 게 좋죠. 저희 소비자들은 B인 경우가 많아가지고 저희 쪽에 많이 오셨어요. 여기서 B라는 거는 후자의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네. 수납이 보여서도 안 되고 선반도 꼴 보기 싫고, 네. 그냥 먼지를 닦아 안 닦아? 안 닦아. 이제 점점 귀찮아진 나이가 됐어.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요런 부분에 아예 싱크대랑 연결해서 이렇게 홈바처럼 이런 식으로 그 기둥 따라서 이렇게 네네. 홈바 상부장이라고 하는 거 가능하잖아요. 네네. 예. 가능하죠. 이거 10년 이상 살려면 수납이 제대로 돼 있어야 돼. 그렇죠. 아니야, 저 사람 말이 틀려. 우리는 알파룸 하나가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수납할 거야. 그거 가다가 늙어 죽어. 늙어주고. 너무 멀어. 네. 주방에 있는 물건은 주방 근처에 있어야 돼. 맞아요. 안방에 있는 물건은 안방에 있어야 되고, 사실은 TV장을 제가 좋아하진 않은데 이쪽에 홈바 같은 거 하면 여기에 그 스매끼리부터 시작해서 무슨 건전지 뭐 상비약 이런 거를 집어넣기 때문에 이게 잘 보이시는지 모르는데 이런 벽을 아무리 놔둬봤자 커튼박스가 연결이 안 돼 있거든. 네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섹션 3은 이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는 이런 부분들에 네. 뭔가를 수납을 좁게라도 요만한 수납을 만들더라도요, 여기 물건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맞습니다. 대신에 전체장을 하면 답답해 보여. 뭔가가 또 임신한 사람처럼 배가 볼록 나와.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 높이를 그 집의 구준을 맞춰서 중간을 아까워하지 않고 개방성을 살리되,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개방성은 살리되 위아래는 기존에 있는 거랑 높이를 같이 하는 그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플립장이 여기에 있다고 치면 주변에 무슨 제품을 하더라도 이 높이가 기준점이 돼가지고 그렇죠. 같이 해서 이게 마침 뱀이 또아리 틀듯이 같은 헤이트, 같은 뎁스, 같은 색상으로 원래 옵션인 것처럼 꾸미는 게 일단은 뭐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방법이 마음에 드신 분들은 많이 오시고 계세요. 네. 네. 자, 이제 여기서 마치고 저는 분석 영상을 이제 평면도 보면서 하고 우리 조 팀장님 이거 완성시켜 주세요. 지금 한 40분 뒤에 또 손님 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126 타입을 볼게요. 우선은 주방 쪽에 이제 이 부분에 과연 이제 어떠한 옵션이 들어가는지를 저는 궁금해요. 대부분은 당연히 여기에다가 키친핏을 이렇게 제공을 받거나 이렇게 집어넣으실 예정이고, 식탁을 갖다가 이제 모델하우스 쪽에서는 뭐 이렇게 놨는데, 그거는 이제 좀 본인들이 원하시는 대로 뭐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 이렇게도 놓을 수도, 저는 사실 양방향이 다 들어가게끔 놓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요 앞선 그 저희 매장에서 저희 조 팀장이랑 같이
보여드린 영상에서 보면 여기가 수납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인터넷에 쇼츠에서 모델하우스 VI가 없다 보니까 한번 예시로 하면 몇 가지를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주방 쪽이 지금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여러분. 예. 다시 한번 돌아갈게요. 지금 보면 멈춰지지가 않네. 뭐 거실이야 뭐 마찬가지인데 이제 주방 쪽을 보자면 이쪽 부분에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럼 이게 이제 어떤 뜻이냐면 좀 더 자세히 보자면 그치 이게 딸랑 하나가 있는 거야 이쪽에. 그리고 이 측면 쪽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가 이 부분에 이쪽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브라스코 쪽에서 제가 상대적으로 많이 하는 플로팅 선반이라는 거를 제가 되게 많이 하는데, 그 플로팅 선반이 다른 영상에서 이미 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런 형태의 수납을 저희 브라스코에서는 아마 유일하게 제일 많이 시공이 갈 겁니다. 네. 요런 형태가 들어가겠지. 여러분들 보이시죠?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플로팅 선반이냐면 실제적으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소위 말하는 인테리어 업체나 아니면 기성가구, 인테리어는 모르겠는데 기성가구는 이 옆구리가 막혀져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통으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큰 냉장고장 하나를 짜듯이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선이 뚫려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가 이런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데 제가 진짜 상담할 때 가독성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게 개방성, 보기에 좋은, 읽기 쉬운 그런 구조로 제가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거 딸랑 하나, 플립 하나가, 물론 제가 사전 점검 때 가봤는데 뭐 다른 모습이 돼 있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이 얘기를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이쪽에 하나가 있으니까 컵이나 그릇이나 이런 거 놓는 게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 집은 물론 아니지만 이렇게 아일랜드가 있는 상태에서 식탁만 놓으면 이 부분이 너무 헝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어떤 모습이 되냐면 저 사람 무슨 말 하는 거지? 우리는 짐도 많이 없는데 그냥 뭐 식탁만 놓으면 되지 왜 저렇게 오바야. 물론 맞는 말이기는 한데 제가 한 가지 예시를 드리면 어차피 저하고 생각이 같은 분들이 오시는 거지 저하고 생각이 다른 분들은 오시진 않잖아요. 근데 지금 이 집의 경우에도 나중에 플로팅 선반을 하셨어요. 예, 모든 가족원들이 답답해 보일 거라고 반대를 했는데 심지어는 여러분들보다 더 작은 84 타입이죠. 근데 84 타입도 안 된다. 이건 뭐 한 55 타입밖에 안 된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게 너무 헝하니까 막 나중에 액자 같은 거를 걸게 되고 그런 게 이제 더 걸리적거린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떤 뭔가가 제품이 좀 옆구리에 뭔가가 걸려 있는 거랑 이제 수납이 이렇게 돼 있는 거랑 안 돼 있는 거랑 틀리고, 이거를 너무 두껍게 하면 답답해 보일 수가 있는데 이거를 얄쌍하게 이렇게 벽에 마침 달려 있는 어떤 폴더장처럼 위에다가 이렇게 옆에 달면 깔끔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 이거예요. 이런 벽이라든지 존재하면 답답해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취향은 제 각각이지만 저희 브라스코 쪽에 오신 분들은 너무 뭔가가 헝하는 것보다는 문이 달려있지 않은 이상은 옆구리에다가 약간 플로팅 하나를 이렇게 세우는 거를 추천하는데, 예전에는 항상 모든 업체들이 옆구리에 판때기가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저희는 신경이 쓰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어느 날부턴가 브라스코에서 전혀 다른 데서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런 떠있는,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설치가 조금 어려운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희 매장 쪽에서도 아예 실물을 보여드렸던 게 바로 이 부분이죠. 이렇게 실물을 설치를 해 놓는 게, 이게 이제 제가 생각했던 여러분들의 아일랜드가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면 이 옆구리 쪽에다가 홈바 비슷하게 컨센트도 집어넣고 어떤 식탁과 이 위에 있는 돌도 같은 세팅으로 맞춰서 뭔가가 이쪽에 부족했던 수납을 더 채워주는 그런 계기를 좀 마련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거의 현물을 지금 126 타입 분들이 보셨기 때문에 사전 점검 때 색상 같은 것만 좀 잘 맞춰주면 이거의 연장선으로 이렇게 보이게 하는 게 어떠냐. 사실 여러분들은 여기서부터만 시작하겠죠. 126 타입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이쪽에서도 이렇게 막혀 있지 않고, 막혀 있으면 이제 식탁 작은 느낌이 들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식탁을 항상 이 방향이 아니라 이쪽 방향으로도 때로는 분위기 바꿔서 좀 놓을 수 있는 게 어떤가 싶어서 아이디어를 내봤습니다. 일단 주방은 이 정도고요. 이제 이게 주방이라면 이제 거실 쪽은 더 간단한 게, 거실은 여러분들 이 폭이 좀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미 알고는 계시겠지만 여기가 거실이지 이쪽은 안방문 있고 이쪽은 복도 통로가 더 넓기 때문에 이쪽이 아트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는 이쪽 뷰가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결정을 짓는 모습이 아니라 본인이 좋아하는 뷰가 분명히 생길 거예요. 그는 집집마다 다르고, 심지어 같은 방향에서 보더라도 누구는 단지 안쪽을 보는 걸 좋아하고 누구는 산을 보는 거를 좋아하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이쪽에 빌딩 하나가 가려지는데 이쪽에 차라리 산으로 가려지는 게 다, 이게 너무 취향이 달라요. 그래도 어느 정도 같은 라인 선상에 위아래로 있는 타입들 보면, 단톡방 같은 걸 나중에 보면 저희는 아트홀 쪽에서 뷰가 좋아서 이쪽에 소파를 놓기로 했어요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가 이미 100 타입 때부터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쪽에 소파를 붙이시고요, 여기다가 뭐 100인치 또는 86인치 TV를 걸어도 이 공간이 너무 멀어요. 5400이라는 숫자가 엄청 큰 숫자는 물론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 TV와의 적절 관계가, 적절 거리가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여러분들, 특히 우리 조합원 분들은 이런 표현을 빌면 안 되지만 좀 젊은 층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그냥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소파랑 TV만 놓으면 됐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제가 신축 중에 대형 타입을 좀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차라리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25평이 뭔가가 이렇게 이 세팅 값이 좀 더 안정적으로 보이는데, 큰 집들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씩 소파를 TV 가까이 붙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뒤쪽에 있는 모습도, 엉덩이도 이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또 소파가 너무 넓으면 애매모호한 공간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소파와 TV를 무조건 양쪽에다가 놓는 그 생각에서 조금 벗어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브라스코에 오신 분들 중에 꽤 많은 분들이 소파를 어느 정도 이렇게 띄워놓는, 약간 간격을 놓고 배치라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집들은 다 25평 이하 집들이에요. 예, 저희가 그 정도로 다양한 그런 소파 크기나 평면 타입을 이제 구현을 했는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사진을 보시면 돼요. 이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거실 모습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또 65인치다 보니까 좀 더 가깝게 배치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넓은 평수일수록 이 소파 자체가 너무 뚱뚱하면 안 되고 뒤에 있는 공간도 활용을 할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역방향으로도 놓을 수 있고, 심지어는 어차피 방향을 바꾸든 어떻게 되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분들도 지금 어떻게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 그 평면도에 있는 방향이랑 같잖아요. 아니구나, 다르구나. 어쨌든 간에 맞을 거예요. 이쪽이 아트월이면 여기에다가 무조건 소파를 놔야 되는데, 이분은 이쪽이 뷰가 좋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큰 판으로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상향이 돼가지고. 그럼 이거를 그대로 붙이는 게 더 아깝다는 거예요. 이게 차라리 여러 개 판으로 되면 지저분해서 가리는 명분이라도 되는데, 이렇게 큰 타일은 조금 보여주고 싶은데 나는, 그럴 경우에는 이거를 이분들처럼 뒤에 있는 공간도 간단히 이렇게 노트북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요거는 지금 84 타입이기 때문에 뒤에 공간이 많이 남진 않기 때문에 그대로 붙였는데, 우리는 얘네들보다 넓으니까 더 넓은 소파를 사야지가 아니라, 오히려 40평형 타입부터는 우리가 오히려 얘네보다 더 좁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세요. 저희 동탄 쪽에서는. 왜냐? 그래야 이 뒤에를 제대로 좀 뭔가 공간을, 사람만 지나가는 통로가 아닌 뭔가를 좀 어떤 이런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어떤 단장을 놓는다든지 책장을 놓는다든지. 왜 그러냐면 책장을 놔도 사람이 돌아다니는 그런 왔다 갔다 하는 동선이 나오셔야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무조건 뒤쪽에 붙이는 거 아닌 살짝 뒤에도 여운을 남겨서, 하다못해 로봇 청소기라도 뒤쪽에 있는 평상시에 닦지도 않은 먼지까지도 제대로 닦는 그런 방식의 세팅을 저희 브라스코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넓은 집일수록, 더 길어질수록 오히려 갑자기 보너스 공간이 생기니까 오히려 여기가 타이트해지네. 그런데 우리는 넓으니까 그냥 그 넓은 그냥 그 스윙 소파를 사도 되겠다 하면, 뒤에 있는 공간은 위아래층처럼 자기도 하고 싶은데 앞에 있는 공간이 25평이 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이게 신축이 절대 여러분들의 아파트를 폄하하려고 이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애매모호하게 커요. 예전에 40-50평이라면 이 거실이 막 엄청 넓어가지고 기둥이 중간에 있었어요. 40-50평은. 근데 저희는 어때요? 애매하게 50cm, 애매하게 60cm가 더 크니까, 그 60cm라는 공간이 TV로부터 멀어지면 소리가 잘 안 들리고, 그렇다고 해서 원래는 34평 정도의 32평 정도의 공간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 뒤에 있는 공간이 애매모호하게 고양이 캣타워나 개집이나 어항 같은 걸 두는 공간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근데 어항을 놔도 끄트머리에 놔야 돼. 왜? 동선이 막혀버리니까 이게 뛰어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이 공간으로. 그러다 보니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는 집이 크니까 큰 코너를 놔야겠다라는 거는 이쪽 측면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이 옆에 있는 TV와의 관계에서는 사실은 이 소파의 뎁스라고 하죠. 이것도 생각보다 우리가 넉넉치는 않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1m 내외로 맞췄어요. 980으로. 그래서 오히려 펜트하우스들, 전원주택 중에서 거실이 넓은 데는 방 한가운데다가 소파를 놓기 때문에 엉덩이가 쓸데없이 오리궁뎅이는 소파를 사고 싶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얇은 소파를 놓으신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이제 또 허리병신 드는 소파예요. 왜? 그냥 조그맣게 얇은 등받이에 등 쿠션만 집어넣는데, 그거는 이제 사람 목을 받쳐주는 역할을 못 해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앞과 중간 부분이 척추와 경추를 받쳐주는 조금 편안한 소파 역할은 또 해줘야 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이런 식의
좀 하이브리드용 소파를 이쪽에는 20계통 저희 클라이언트 분들이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조합원 분들이 이쪽에 붙박이 하나를 제공을 받았는데, 자제분이 2분 있는 집은 이쪽에도 역시 붙박이를 놓으셔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는 방이 크기 때문에 답답한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제 말을 믿고, 만약에 작은 장을 추가를 하시면 이런 식의 스위치가 있는데, 이제 이게 레미안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저희들도 아파트마다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전기를 손을 대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여분의 전선이 어느 정도 쑤셔져 들어가면 이 녀석을 우리가 연장을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빼서 옆구리로 옮겨주는 것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하려면 끝까지 깔끔하게 가자라는 게 저희 브라스코에 있는 손님들이 많이 선택하시는 그런 부분인데, 이것도 현장을 봐야 돼서, 현장에서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일단은 이런 것이 가능하다, 이런 쪽으로 저희가 봐드릴 거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정확한 거는 실측 때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이 자체가 가능하다는 게, 가구 설치를 할 경우에 이게 가능하다는 게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었고, 뭐 여자 인원, 즉 이 방의 주인이 여성일 경우에는 사실은 거울을 다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거울을 달 경우에는 스위치를 옆으로 옮기기가 좀 힘들죠. 거울을 재단하지는 않으니까, 힘드니까.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스위치를 옆으로 다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희 쪽에 옵니다. 근데 잘 보시면 이런 거는 단순 스위치라서 옮기기가 쉬웠고, 어떨 때는 컨트롤 패드가 너무나 그 안에 연결되어 있는 전선들이 타이트할 경우에는 그 판을 옆으로 빼는 게 좀 위험할 것 같으면 저희가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봐야 돼요. 저희가 일단은 보면 될 것 같고, 이런 형태로 이 공간을 막 엄청 좋아하는 분들은 안 계신 것 같아서, 작은 장은 이런 식으로 옷 위아래로 좀 더 넓게 걸을 수 있는, 즉 끝까지 빠지는 붙박이를 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안방 붙박이는 간단합니다. 화장대가 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끝까지 마이너스 몰딩. 지금 엄청 많은 분들이 오고 계세요. 오고 계시고, 그 홈 없이 끝까지 올라가는 거에 대한 그 믿음과 그 기대가 많기 때문에 걱정 없이 이쪽에 붙박이를 길게, 손잡이도 되도록이면 안에다가 파놔서 거의 안 보이게 이런 식의 붙박이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다른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우리 126 타입 분들이 보셔야 되니까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끝까지 이렇게 끝까지 갑시다. 저희는 홍진경 딱 8명 9명이 그냥 쭉 한 줄로 서 있는 것처럼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전신 거울을 할 경우에는 한쪽에 하나를 빼세요. 문 안쪽에 있는 거울은 반장 거울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더 좁기 때문에 뚱뚱한 사람은 반절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밖에 2장 내지 1장인데 이 1장 가지고 충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반장 가지고는 충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중앙에 너무 큰 거울을 한 통을 2개를 할 경우에는 또 이 쭉 이어져 있는 이 맥이 끊기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조명도 조금 넣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여기에 왜 쓸데없이 조명을 넣지 않는데, 사실 실링팬 때문에 조명을 할 수밖에 없는 집이지만, 실링팬이 없어도요, 분명한 거는 그냥 조명을 있고 그 실링팬이 없어도요, 이런 거를 집어넣게 되면 이게 좀 호텔 같아요. 더 고급스럽고 좋은 집인데 고급스러워 보이는 건 좋잖아요. 이게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추가되는 것도 아닌데, 그럴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붙박이를 구현을 해냈을 때 저희 신랑들이 옷을 침대 위에 안 벗어 던집니다. 누가 그렇게 하냐 물어보는데, 좀 그렇게 하는 사람들 주변에 많아서, 이게 circumstance가 주변이 깨끗하면 사람 마음가짐이 이걸 좀 아끼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가 그냥 우중충하게 하면 저도 모르게 잠깐 옷을 침대 매트리스 위에 벗어놓은 경향이 있는데, 이 집에 깔끔하게 제가 들어가면 사실은 욕먹는 게 너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예, 왜 주변이 깨끗하면 운동 안 하던 사람이 운동 시작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느낌이에요. 사람은 기분파인 경우가 많아서 깨끗한 환경에서는 아이들도 책을 보기 시작하고, 지저분한 환경에서는 치킨이나 시켜 먹자, 약간 이런 스탠스가 발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너무 큰 거 말고 이렇게 2인치로 2개 작게 정도로 포인트를 주는 거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깔끔하고 너무 화려하지 않고 적당히 화장도 한 듯 안 한 듯 하는 그런 세련된 여성의 모습으로 우리 붙박이도 진행을 하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붙박이도 했고, 거실의 소파 위치도 말씀드렸고,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 어떤 수납이나 이런 것도 말씀드리면, 이제 자제분들 방에 서재는 어떻게 하냐, 그거를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서재 같은 경우는 너무 간단한 게, 저희가 러비놈이라는 서재를 이제 만들었는데, 이게 옮겨지기도 하지만 이게 정말 깔끔합니다. 왜냐하면 이 위에 있는 칸이 없거든요, 여러분. 대부분 아파트는. 그래서 이 위에 그래픽카드 박스라든지 신발 박스, 보드게임, 막 잠 물건들이 올라가서 먼지도 쌓이고, 물론 브라스코의 이 제품도 먼지 쌓이잖아요. 쌓이긴 쌓여도요, 완전히 위에가 그냥 이렇게 각지게 제품으로 잘려져 있는 제품은 능선처럼 이렇게 너무 듬성듬성해요, 물건이. 뭔가가 반올림화 되어 있는 제품들이 제가 봤을 때는 깔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형태로 충분히 본인의 니즈에 맞춰서 어떤 서재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꾸밀 수 있는 게, 이게 저희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트리니원 때는 어쩌면 저희가 포그그레이라는 색상을 조금 추가할 거예요. 여태까지는 이런 창틀에 맞춘 화이트 오크와, 그리고 약간 별다방 스벅 생각이 나시는 이 형태의 오크 형태 2가지가 이제 나와 있는데, 이 형태 아무래도 저희가 대량 생산하는 공장이다 보니까 20, 30가지 종류를 붙박이처럼 뭐 몇백 가지는 파생하지 않아요. 이 자재는 훨씬 더 고급 자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색상이 많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붙박이 2700 합판이랑 똑같아요. 2400 판은 200가지가 넘는데 색상이 2700은 5가지밖에 없듯이, 저희들도 이거는 특별한 물건이다 보니까 색상이 이런 식으로 매장에서도 이렇게 밝은 색상, 그리고 조금 서재를 좋아하시는 메이플자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거의 이 색상으로밖에 안 들어갔어요, 서재 쪽으로는. 그래서 결국은 원하는 방향대로 원하는 모양을 주문 제작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제 아들 방인데요, 제 아들도 되게 좋아해요. 너무 독특하게 책상 옆에 침대가 아니라 책상과 침대를 이런 식으로 보기 좋게 인테리어 되어 있는 집처럼 만들고, 심지어는 이거를 나중에 가져가실 수도 있게끔 만들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가장 인기 있는 거는 이런 식의 수납 침대. 왜냐면 제발 좀 박스 같은 거는 이제 놓기 싫어하나 봐요. 모든 거를 안 보이게 집어넣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수납 침대와 거기에 어울리는 원인 모든 거를 같이 집어넣는 이런 형태를 많이 선호하답니다. 이거는 참고로 제 알파룸이고요. 이거는 이쪽 방에다가 제가 자제분들 2분만 있거나 방에 남아두면 주방 옆에 이런 식의 서재나 북카페처럼 꾸미는 거를 또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되게 고급스러운 그런 장면들을 많이 연출할 수 있어요. 여기서 회식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거실을 어지푸려는 게 아니라. 왜냐면 결국은 매콤한 음식을, 고춧가루가 들어간 음식을 드실 때 거실에서는 언젠가는 교자상에서 드시게 되면 소파 위로 올라가요. 하얀색 소파 위로.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이런 식의 다이닝룸을 따로 만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PC방이면 PC방, 무비방이면 무비방,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러비놈이라는 우리가 흔히 핀터레스트에서 보는 이런 특이한 경우의 수납을 인테리어 회사에서처럼
이 부분 인테리어만 가능한 이 제품을 제가 추천드리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 트리니온 분들이 굉장히 많이 주문을 하고 있답니다. 이런 형태를. 그래서 자제분들 방은 생각보다 이 방들이 크지가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큰 게 아니에요. 이게 구축 25평, 이게 길면 길지 폭은 지금 2,80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붙박이도 스위치 옆으로만 하게 되면 너무 작게 들어가서 끝까지 빼는 게 좋고, 침대 위치는 어떻게 놔야 돼요? 이 안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이게 80cm 이상이면. 그래서 결국은 이쪽에다가 놔야 되고, 그럼 이런 부분들이 애매모호한데 이거를 적재적소에 원하는 대로 주문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평수가 커도 방들이 큰 게 아니라 작은 방이 더 많아질 뿐이에요. 이게 함정입니다, 여러분. 절대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이 애들 방은 여전히 고시원 느낌이 드실 거예요, 사전 점검 때 들어가 보면. 그래서 저도 특히 이런 여러 가지 예전부터 저희가 가곤 해왔지만, 이런 특화된 가구는 본격적으로 유튜브에서 판 거는 메이플자이 때부터 좀 매출이 많이 올라와서 정말로 다양한 케이스를 저희가 많이 손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형태로 이렇게 서재를 원하는 대로 짰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또 술 같은 거를 조금 이렇게 집어넣으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원하는 대로 주문 제작을 된다는 게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이분은 허리가 아프시다고 해서 붙박이 안에 서랍을 중간에다가 놓으셨네. 그래서 이렇듯 우리가 원하는 방향에, 원하는 곳에 말 그대로 각자의 취향을 반영하는 게 중요하고, 이 집은 조금 재밌었던 게 그렇게 금고가 많더라고요. 금고도 여기다 집어넣으셨어요. 트리니원에는 금고가 있을 줄 모르는데 우리 메이플자이에는 금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원래 이렇게 많으셨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협탕 옆쪽에 금고 자리 하나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렇듯 우리가 어떤 특별한 서재 같은 거든 아이들 방 서재든 아이방이라고 하기에는 좀 큰 자제분들도 계시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납 보강, 소파의 크기 조심, 그리고 주문 제작형 그런 서재와 마이너스 몰딩 붙박이, 이런 식으로 제가 정리해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주방 쪽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126B 타입인데요. 요거는 이제 타원형이에요. 타워형. 그죠?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사진을 원래는 방향이 좀 다른데 이렇게 돌렸냐면, 우리 조합원 분들이 몇 분들이 오셨는데 이게 현관에서 들어왔을 때 모습으로 설명드리는 게 좀 더 쉽다고 이제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이 또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잘 들으세요.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지금 곧 있으면 예약 손님이 또 들어오세요. 트리니언 분이 59 타입 분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이 영상은 분명히 만들어 드린다고 약속했으니까, 여기 자제분들 방 있죠, 여러분. 이 방 또는 요 침실 2와 3는 여러분들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126A 타입의 작은 방 서재를 설명하는 부분이랑 겹치니까 그거를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침실 2와 3에 대한 서재나 침대나 이런 거 관련 설명은 생략을 할게요. 제가 126B에서 설명드릴 거는 바로 거실과 주방에 대한 그런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들하고, 그리고 이 침실 1의 붙박이와 침실 4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주방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옵션이 여러 가지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옵션을 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디귿자로 이렇게 옵션을 연장하는 게 있어요. 먼저 디귿자부터 설명드릴게요. 디귿자 할 경우에는 그냥 저희 식탁을 주문 제작을 하시는 게 좋은데, 너무 큰 식탁을 이렇게 만들게 되면 이 폭도 넓어져 가지고 이게 보기가 좋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면 너무 좁거나. 그래서 저는 항상 요 쉐이프 있잖아요. 요게 맞는 거를 여기에다가 원하는 대로 주문 제작하는 게 좋은데, 되도록이면 이 선에서 끝났으면 좋겠어요. 식탁 튀어나오는 거. 왜? 현관에서 들어왔을 때 요 활주로 부분이 그대로 보이는 게 좋은데, 식탁이 하다못해 요 정도까지만 나와도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게 우리 타워형들이 굉장히 싫어하고 안 예쁜 곳입니다. TV도 이쪽에 이렇게 커브드형 TV를 놓는 거가 꼴 보기 싫어져요. 이 측면에 선 샐러드가 다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이쪽 끝에 쓰셔가지고, 여기도 비트 공간을 뭐 확장하신 분들이 있고, 옵션 자체가 팬트리로 된 분들도 있고, 이제 여러분들이 다 계시지만 그냥 요 방문 앞에 쓰세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쭉 어떤 방해물이 있는지 없는지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타워형들은 거실장을 놓는 거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 여기까지가 집인 것 같아요. 측면에서 보면 쭉 이 활주로가 이어지는 게, 야, 그래도 우리 126A보다는 너네 집이 와 되게 복도가 넓네. 그렇지, 우리는 이 강점을 살리는 거예요. 단점이 있는 대신에. 자, 대신에 우리는 요 공간이 있어요. 보너스 공간이. 근데 제가 아까 126A 타입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에 소파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큰 소파를 놔야 되는 이유가, 우리는 모델하우스에서 봤던 좁은 소파를 쓸 거예요. 그게 자랑이 아닙니다. 이 소파는요, 뭐라고 표현하지? 대기실 소파 같은 거예요. 이런 소파들은 등도 너무 불편하고 목도 불편하고, 나는 상관없어, 이런 거 살 거야. 아니, 이미 샀으면 그러면 이제 자기 세뇌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그걸 쓰시면 되는데, 기존 거를 가져오신 분들한테는 제가 모르겠지만 새로 구매하시는 분들은요, 너무 또 좁은 소파를 놓게 되면요, 이 소파 자체가 TV를 볼 때 너무 목이 아픕니다. 그래서 너무 넓은 것도 안 되고, 어느 정도 앉는 폭은 괜찮은데 좀 뒤에 있는 공간을 살려야 되지 않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옵션 2 여기를 갖다가 아일랜드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쪽에 동선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다가 식탁을 놓을 거예요. 근데 모델하우스에 물론 식탁이 잘 놓여져 있지만, 그것도 사람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이 부분이 한 1800 정도는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의자 진입 반경도 생각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 식탁을 놨을 때 식탁이 대부분 800에서 900 정도의 폭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의자들이 한 60cm 짜리 의자를 했을 때 이 60cm 의자들이 깔끔하게 함몰이 됩니다. 그러면 60cm, 90cm, 60cm를 더하다 보면 2100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안에 있는 공간에 식탁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요 정도 공간에 식탁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닌데 모델하우스는 들어간다. 이제 그럼 모델하우스랑 똑같은 가구를 사시면 되는데, 모델하우스에 있는 가구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 소비자 중 한 분이 나는 날씬하기 때문에 앉았는데 괜찮다는데, 근데 손님 중에 저같이 등치 큰 사람이 오면 이제 낑겨 들어가는, 그리고 화장실 갈 때도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또 의자 집어넣고, 이거 너무 싫던데 저는. 상관없어요. 이쪽으로 다 동선 나와. 이쪽으로 나오는 것도 되게 불편해요. 사실은 여기 식탁 자체 있는 게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식탁이 있는 거를 제가 원래 추천 안 한 이유가, 냉장고가 여기에 있어요. 식탁과 냉장고가 가까이 있어야 돼요. 이거 가다가 늙어 죽어요. 너무 멀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 식탁을 메인을 놨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조그만 2인용 하나 놓고 여기서 밥 먹고 있다니까. 이거 두 집 살림하는 거야. 이렇게 식탁 2개 놓는 거는 고급 홈 스타일링에는 없어요. 아예 아일랜드를 차라리 좀 낮게 연장을 하든 앉아 있을 수 있게, 그거는 제가 봤어도요, 식탁을 2개 놓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아일랜드 연장하는 거를 저희가 왜 또 안 좋아하냐. 아일랜드는 높기 때문에 바 의자를 놔야 되는데, 바 의자 위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동선이 이쪽으로 나와 있든 이쪽으로 나와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가 식사 자리라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아니야, 나는 운동 삼아서 이쪽에서 반찬을 나를 거야. 이쪽에 뚫려놓는 동선은 식탁하고는 가깝지만
냉장고하고는 또 멀다는 뜻이 생각을 아셔야 돼요. 왜 그 많은 사람들이 100명 중에 90명이 여기에다가 식탁을 놀려가냐면 냉장고 문을 열고 여기서 반찬을 놓고 여기서 밥을 빨리 먹고 각자의 쉼터로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편안한 동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멋도 멋이지만 예쁘게 꾸며놓고 결국은 여기에 빠우자 하나 갖다 놓고 김치 올려놓고 라면을 여기서 먹는 사람들은 왜 생기냐 이거예요. 제 얘기가. 결국은 이쪽에 적당한 식탁을 놓는 게 가장 제가 항상 말하는 가장 가까운 동선인데 여기에 이제 옵션을 이렇게 해놔서 동선을 만들어 놓은 분들은 그럼 차라리 수납이 부족하니까 너네는 여기까지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아일랜드를 그냥 연장을 시켜버리자. 연장을 시켜서 이쪽을 양면형으로 양쪽에서 수납을 쓸 수 있는 그런 아일랜드를 하나를 짜맞춰 보자 하는데 그러면 이거하고 색깔이 틀린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는 오시는 분들한테만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왜냐면 너무 설명이 이 영상 하나에 담기는 어렵기 때문에 제 유튜브 영상을 봐도 그렇게 하는 집들이 보이니까 궁금한 사람은 이제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제 채널에 들어오셔가지고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혹시 모르는 분들이 계실까봐 이렇게 하면 돼. 제 거 브라스코 영상을 보신 분들이 많으니까 들어오셔서 요 채널 표시를 누르시면 돼요. 핸드폰이든 PC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 채널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쭉 제가 올리는 영상들이 섹션별로 이렇게 나오는데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이렇게 동영상 한번 누르셔가지고 쭉 나열을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뭐 인테리어 없이 인테리어하게 뭐 이런 집들이 나오는데 이런 화면들이 나옵니다. 그럼 이거는 예를 들어서 뭐냐, 여기까지가 아일랜드가 돼 있었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앞에 덧붙여서 더 넓게 이렇게 연장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경우는 이제 요게 기존의 아일랜드면 이쪽에 이거를 하나를 더 연장해서 덧대기 시기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좀 더 넓힐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원래는 옵션, 앞쪽에 내가 원하는 넓은 옵션, 이런 형태로 부분 인테리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체를 다 뜯어내는 그런, 이거 하나 때문에 전체 인테리어는 그 말도 안 되는 견적은 하지 마시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돈도 없으시더라고요. 이게 진짜 한두 푼도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돈 많으신 분들도 돈을 더 잘 아끼실 줄 알고, 이 신축에는 좋은 바닥이나 벽지를 다 뜯어내는 분들은 별로 안 계시더라고요. 근데 요 하나만을 연장시켜주는 사람들은 제가 만나보신 분들 중에서는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 알고, 이 뒤에 있는 식탁이 어마어마한 메리트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결국은 너무 불편해서 소파를 점점 앞쪽으로 옮기면 결국은 이 앞쪽이 25평이 된다는 거를 이제 두려워하니까 중간에 병원에 대기하는 그런 응접실용, 이런 대기용 소파를 사서, 사실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지만 진짜 말짱했던 허리도 허리병신 드는 그런 사태를 만드시지 말고, 조그만 소파 하나 여기 놓고 1인용 안마의자 놓다, 이런 분들은 그냥 오지 마세요. 그런 집은 제가 안 꾸밉니다, 여러분. 만나기 싫어요. 이렇게 좋은 집에 토끼똥 몇 개를 쌓아놓는 그런 너무 아까운 행동을 안 하는 그런 분들은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야, 나 여기다가 3인용 하나 놓을 거야. 여기 우리 신랑은 안마의자 하나 필요하다. 그냥 처음부터 제 식탁 그리고 제 홈바 하지 마세요. 왜? 이것 때문에 놓기가 아깝다는 거지. 루카 부장은 왜 이렇게 고집일세요? 왜 이렇게 우리가 원한 대로 안 해줘요? 원한 대로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저는 맞춤 정장을 하는 사람인데 말도 안 되는 형태를 가져온 분들은 죄송하지만 저희하고는 뜻이 안 맞기 때문에 그냥 옷가게 가서 거기에 있는 옷을 사 입으세요. 저는 저희 제품하고 맞는 소비자들하고 전체 홈스타일링을 진행하려고 하지, 뭐 이상한 거실의 모습의 어떤 상황을 제가 한 것처럼 나중에 둔갑을 되는 그런 상황은 조금 걱정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또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수납이 너무 없는데 그러면 이렇게 아일랜드를 짠 분들은 식탁을 여기다 놓기 때문에 이제 이거 하나 가지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릇장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들 그리고 이 부분들을 갖다가 약간 수납화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베스트예요. 왜? 소파의 위치는 저는 여기로 보면 돼요. 하지만 이런 소파가 없어요. 시중에는. 왜? 요 선에서 끝나는 소파는 제가 아까 말한 병원 소파는 이렇게 공간을 차지하진 않는데 말 그대로 우리가 좀 편안한 그런 소파라면 이제 너무나 이쪽 공간이 좁아지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거는 정확히 여기에 있는 부분은 똑같지만 최대한 주문 제작해서 얇게 이렇게 들어가서 이 공간은 여전히 넓게 유지가 되고 이쪽은 식탁을 놓든 또는 홈바를 놓든 이런 원하는 걸 하되 이거를 넓히는 이유가 꼭 어떤 식탁을 놓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부분 있죠. 여기 있는 기역자 그 홈바 하나를 집어넣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말투로 의하면 너도 동선이 너무 길다고 했잖아. 이것도 늙어 죽겠네. 이것도 가다가 애들 한 살 먹겠네. 그거는 맞는데 잘 안 쓰는 수납 몇 개라도 여기다가 집어넣는 게 어떨까라는 게 여태까지 이런 형태의 기둥형 또는 이런 소파 뒤쪽형의 소비자들이 오셨을 때 제가 많이 썼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실예시를 보여드리면 약간 이런 느낌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떤 부분이냐면 남들은 액자를 걸어놓고 뭐 조명을 하는 자리에 이런 식으로 저희는 위아래로 플로팅을 집어넣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꺾여져 있는 형태다 보니까 약간은 느낌이 다르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 있죠. 이렇게 측면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딱 측면 쪽에만이라도 유리장식장이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좀 추가를 하는, 하지만 옆구리에 어떤 판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둘 다 떠 있기 때문에 답답함은 없고 또 중간에 그 비싼 세라믹이나 그 마감재는 어느 정도는 보이게 하는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에 이렇게 기역자로 이렇게 하고, 심지어는 뭐 책장도 이렇게 저희가 설치를 기역자로 하는 것도 가능하고 굉장히 멋있는 설정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TV와 소파와 뒤에 있는 공간과 식탁의 관계가 결코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서 가구를 배치해서 그냥 모델하우스에다가 조그만 앨리스 나라의 가구를 배치하는 것보다는 뭔가가 좀 이렇게 널찍하게 이렇게 어떤 의도적인 인테리어처럼은 그래도 어느 정도 보이게 하는 게 어떨까 했는데, 저희가 제가 이런 식으로 경희공자회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제가 좀 공사를 했습니다.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여기 거실인데, 아예 하려면 제대로 이런 대면형 주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서 아일랜드가 끝나면 이걸 연장을 해서 전체가 한 몸인 것처럼 하는 치트키가 있고, 이 집은 그래도 뻥 뚫려 있어서 그렇지 저희들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기둥이 있잖아요. 그럼 뭐 좋다 이거야. 이쪽에 식탁을 놓을 수밖에 없는 분은 식탁을 놓고 소파를 옆방향으로 놔서 어느 정도는 좀 밸런스 게임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집 이쁘게 잘 됐죠? 약간 이런 형태로 수납을 좀 보강하는 그런 방식을 제가 쓰고 있습니다. 126타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설명할 거예요. 이게 우리 신랑 서재로 쓰거나 아니면 제가 자려고 해요 라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100B타입에서도 똑같은 얘기했는데 126B타입은 또 100B타입의 영상을 보기 싫으니까 제가 그냥 126B타입을 따로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 문이 이쪽으로 열리는 게 짜증났어요, 제가. 왜냐면 이제 이 동선이라는 게 불가피하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쪽하고 이쪽이 애매하게 남북 분단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항상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침대를 놓는 게 어떨까 했는데 이 문 때문에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하고 아마 이런 식으로 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참 서재 놓기가 지랄 같은 게 책장도 좀 모자란 거를 놓고 책상도 좀 모자라게 이렇게 놓기 시작하고, 그럼 여러분들 요 틈 있잖아, 요런 틈새들이 보기가 싫거든. 그래서 저는 이게 될지는 모르는데 이 안에 혹시 침대가 들어가는 게 가장 최선이고, 주문 제작으로 여기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여전히 붙박이를 하는 거야. 그럼 붙박이 문이 안 열리네? 여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가장 좋은 이쪽 전체를 서재화할 수 있는 그런 방이 나옵니다. 이거는 브라스코에서밖에 안 돼요. 또는 인테리어 업체. 근데 이 방만 인테리어 업체가 요 방만 저렴하게 잘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경우는 저는 일단 본 적이 없는 게 타산이 안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준 인테리어 또는 준 기성 가구, 즉 이 중간에 있는 우리 브라스코가 인테리어도 아닌, 하지만 기성 가구를 단순히 배치하는 것도 아닌 주문 제작형으로 여기에 침대가 들어가면서도 컴바인으로 붙박이를 집어넣어서 문 열리게끔, 이제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문이 안 열리는 그런 시공 우리가 할 이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쪽에 여기 침실 4문으로부터 여기에 문까지 간섭을 안 받게 이런 대형 책상이나 서재를 꾸미는 게 제가 봤을 때 가장 유용한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동선을 그대로 살리는 그런 형태의, 어떻게 보면 홈 스타일링이 저희 쪽은 가능하다는 거죠. 조금 그림이 지저분해 보이지만 이해는 가시죠? 이 동선은 살려놨어. 하지만 있을 거는 다 주문 제작으로 들어가. 이게 이제 다른 타입에는 없는 우리들만의 고민이고, 또 하나가 여기에 또 권창이 있어. 아주 이놈의 집은 이런 권총 투성이야. 여기도 권총, 여기도 권총. 이거는 쉬워요. 무조건 제 말 들으세요. 여기까지 붙박이 또는 여기까지 붙박이, 뭐 그거는 자기 원하는 대로. 그리고 얘랑 연결되게 책상.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게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아쉬운 부분들인데, 기성 가구는 테트리스처럼 놓으면 중간 공간들이 비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여러분들 붙박이가 어느 정도 여기까지 진출을 하면 여기서 이제 끊기고 또 어떤 뭐 그냥 서랍통이나 화장대 하나 놓으면 이 중간에다가 청소기를 세워놓잖아. 낚싯대 세워놓고 골프백 세워놓은 사람들도 많아. 그게 이제 그냥 물건을 때려 박는 거예요. 퍼즐이 틀린 거예요. 이건 파란색 퍼즐, 빨간색 퍼즐, 노란색 퍼즐. 그냥 공간이 남아있으니까 여유있게 작은 퍼즐 조각을 집어넣는 거야.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이 기역자가, 권총이 의도적으로 여기에 조그만 방이 있네, 이런 식으로 해서 붙박이는 붙박이대로 여기서 끊기든 좀 끝까지 가든 중간까지 가든 그건 신경 안 써. 그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대신에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하는 게, 이게 인테리어적인 느낌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다 책상 놓고 싶은데, 아니 그럼 이거를 왜 이것까지 내가 설명을 해야 돼? 이게 책상이기도 하지. 여기 밑에 있는 서랍 2개를 빼서 이 좌식처럼 화장대처럼 이 무릎이 들어가게끔 하면 PC를 놓고, 너네는 이거 너무나 얇아, 나는 이거를 좀 넓게 하고 싶어. 그럼 넓게 하면 돼요. 그러면 요 꺾이는 부분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지. 그러면 이게 지금 한 40cm, 50cm인데 우리는 뭐 800으로 짜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 가능합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꺾이는 게, 이게 킥입니다. 이것 때문에 오시는 거였고. 그래서 결국은 드레스룸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드레스룸을 뭘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왜 드레스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요 공간을 그냥 하나의 드레스룸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소형 평형 타입은 안방에 이렇게 드레스룸이 되어 있어요. 우리야 이게 드레스룸이란 칭호가 필요 없고 침실 4가 나타나 있으니까 권총 모형의 안방이 나오는데, 원래는 이게 안방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고 이게 보너스 공간입니다. 아니면 나쁘게 얘기하면 왜 실외기실을 갖다가 안방에다가 들여놨어? 사실 그거였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뭐라고 얘기 드리기는 뭐하고, 요 부분만 보세요. 이거를
길쭉한 드레스룸이 아니라 정사각형의 약간 애매모호한 보너스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냐, 이런 거랑 똑같아요. 단지 우리는 이게 길지 않고 좀 넓게 나와 있다는 것 뿐이지, 결국은 그 안에 정말 이 표현을 쓰면 안 되지만 자기들 멋대로 했잖아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하시잖아요. 예. 나는 이거를 측면에다가 하고 싶어. 요거는 무슨 소리냐면, 그래, 이 부분에 여기까지 붙박이가 가면 나는 이걸 기억자라고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여기에 그냥 책 뭐 서재를 하고 싶어. 아니면 나는 여기 우리 와이프가 내가 하는 컴퓨터 하는 거 보는 거 싫어하니까 나는 여기에다가 그냥 책상을 놓을래. 안 보이게. 그거는 자기들 원하는 대로 어떤 위치에 상관없이 해드린단 말이야, 우리가. 근데 제가 지금 이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참고로 이렇게 문도 달 수도 있어요. 문도 달고 별의별 짓이 다 가능하고 행거를 예쁘게 설치해도 되고 하지만 아니면 이렇게 안쪽에는 다 가방장으로 하는 거야. 조명 들어오게. 근데 저는 이게 킥인 것 같아요. 우리 이미 126B 타입 분들이 100B 타입들 이런 타워형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이 권총 안에 이런 식의 수납은 조금 별로고 요런 형태로 짰어요. 이게 킥입니다. 여러분들의 붙박이가 이어질 경우에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마침 인테리어화된 집처럼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어떤 화장대 겸 책상을 집어넣었어요. 이건 너무 좁은데 우리는 이거보다 훨씬 넓어요. 우리는 아마 이 기역자가 이런 식으로 디귿자가 갈 확률이 커요. 그럼 측면에다 거울 하나를 붙이면 화장대가 되는 거고, 창문 앞쪽은 노트북 하나 올려놓고 차 드세요. 의자 하나를 집어 넣어버리고 의자가 들어가잖아, 거북이 다리처럼. 그래서 결국은 이런 형태로 우리는 이 사진을 좀 넓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런 형태로 디귿자를 꾸미시는 게 지금 제가 가장 126B 타입의 이 공간을 활용하는 예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이거는 아마 조합원 좀 연세 있는 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으실 텐데 여기에 젊은 조합원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분들한테는 제가 이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아치문 좋아하는 여자분들, 제 와이프처럼. 제 와이프는 아치를 제작하는, 중세시대에 제작하는 회사의 전생이었나 봐요. 그냥 중문도 아치, 무슨 문도 아치, 냉장고도 아치 모양 나오면 그거 살 것 같아. 그런 분들 많으세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바로 이 집이에요. 자, 보세요. 안방으로 들어갈게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작은 집이지만 그냥 제가 말씀드린 부분만 보시라는 거예요. 요거 말하는 거예요. 요런 형태로 이게 가능하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집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예. 여기까지 붙박이가 가고 이 붙박이 끝나는 지점에 그 아치문을 세우는 거예요. 그거 소품이에요. 저거 봐. 이거를 세웠을 경우에 방이 하나가 생깁니다. 자, 142A 타입인데요. 네, 142 타입도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사실은 계속 지금 평면도가 같은 사이즈로 보일 텐데 훨씬 커요. 훨씬 크지만 또 압도적이라고 하기는 뭐한 게, 거실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거실을 보시면 어떻게 보면 제일 큰 타입 중에 하나인데 540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전에 있는 타입하고 비교를 하자면 똑같아요. 네, 거실이 똑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지? 왜 똑같지? 똑같아요. 5400 똑같아요. 그래서 역시 절대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너무 영상이 길어지면 안 되니까 126A 타입의 거실하고 같기 때문에 그 거실에 대한 얘기나 또는 그 주방에 대한 얘기 있죠. 그거는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건 하나의 종합 페이지라고 보면 돼요.
126과 142A가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126B만 다화형이기 때문에 좀 다르게 보셔라. 지금 여기 자제분들 방들 같은 경우도 비슷한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이제 달라져 있는 그런 부분들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이거는 지금 똑같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할 거고요. 그러면 이제 붙박이 쪽을 한번 보시죠. 142 타입은 붙박이 같은 경우는 역시 어떻게 보면 똑같다고 하는데 뭐가 지금 다르냐면 여기가 이렇게 파여 있는 게 달라요, 여러분. 항상 이렇게 파여 있는 게 조금 적응이 안 돼요. 근데 이 사이에다가 결국은 침대를 놓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측면으로 침대를 놓기가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퀸 정도 침대면 오히려 이 옆으로 놓고 여기를 좀 책정화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사실은 여기가 겹치잖아요. 마주 보잖아요. 이 부분이 닿잖아요. 침대 프레임하고 여기하고. 왜냐하면 침대 프레임을 중간에다가 놓는 건 힘든 게 뒤에가 창문이 있으니까, 또 그러다 보니까 환기도 시켜야 되고 창문을 열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142A 타입 같은 경우도 침대 두 개를 이렇게 놓든 또는 큰 침대 하나를 놓든 여기가 침대 자리가 되는 게 저는 확정이라고 보고요. 이쪽에는 붙박이를 끝까지 이렇게 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이 들어왔을 때 요 부분에 차라리 침대를 밀고 여기다가 화장대를 하나를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같은데, 왜냐면 여기도 화장대가 있긴 있는데, 제가 말한 이제 이 화장대는 사실은 어떤 메인 화장대 기보다는 조그만 협탁 대신에 조금 노트북이나 이런 거를 놓는 공간도 좀 마련할 수도 있고, 또는 이것도 가능합니다. 여기는 이제 공간이 그래도 좀 넓으니까 침대를 한 센터 정도만 이렇게 놓으셔더라도 요쪽 창가 쪽에 약간 서재화 시키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자제분들이 3명인 경우나 한쪽을 창고처럼 쓰면 사실은 자제분들이 다 큰 성인들이 있다 하더라도 신랑분이 좀 컴퓨터를 따로 놓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런 공간을 사용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침실 3 같은 경우는 역시 또 기둥이 파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제가 이쪽에다가 침대를 놓는 거를 추천드리고, 그리고 이쪽에를 약간 기역자 형태로 이렇게 서재를 꾸미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142A 타입은 제가 그냥 몇 가지 특징만 찝어주는 거니까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126A 타입에 있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보면 맨 끝에 있는 방이 이제 좀 애매해요. 이게 왜 애매하냐, 화장실이 일로 들어가는 걸로 됐네. 여기 화장실이 3개야, 3개. 그러면 여기에 붙박이를 못 하잖아요, 가리게.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아마 붙박이로 제공이 되는데 이게 크지는 않거든. 그래서 어떤 세미 붙박이가 좀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여기야말로 침대를 이렇게 놓고 그리고 이쪽을 붙박이화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책상은 책장과 더불어 이쪽 라인에다가 할 수 있어요. 여기가 의자 자리가 되는 거지. 이게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쭉 이어서 한 몸인 것처럼 침대와 붙박이를 같이, 이 붙박이 하나의 연장선으로 이렇게 가고 이쪽 부분에 침대를 옆으로 이렇게 두는 그런 방법. 그럼 이런 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약간 붙박이 안에 침대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붙박이가 어느 정도 보강하게, 여기는 이제 벽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원래 여기에 수납 하나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어지게 놓고, 그 다음에 옆에 생뚱맞게 침대만 들어가면 좀 이상하니까 좀 위쪽으로 좀 작은 조명이나 침대를 놓는 이런 방법이 제가 봤을 때는 이쪽에서도 좀 가능할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정도면 142A도 다 어느 정도는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개별적인 거는 또 저한테 연락을 주셔야 되니까.